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결혼식 전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 70세가 된 동철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의자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평생 통닭을 튀기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아들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길 수 없는 본능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미 약혼자의 부모님에게 동철 씨를 멀리 계신 친척으로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부탁했잖아요.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제 체면이 다 무너져요. 체면? 내가 말하는 그 체면이라는 게 내가 시장에서 통닭을 튀기며 너 과외비를 뗀 그 체면이냐? 아니면 내가 밤새 대리운전하며 만든 체면이냐? 동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떳떳했지만 속마음에서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울거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그였지만 지금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가 여기서 통할 것 같으세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항상 그걸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희생이 당연하다고? 그 희생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감히 그걸 당연하게 여기냐? 내가 하루에 통닭 몇 마리를 튀겨야 내 수학과의 한 달치를 감당했는지는 알고나 있냐? 종민아? 대화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아들의 약혼자인 지영과 그녀의 부모님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약혼자의 아버지는 불쾌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왜 통닭 얘기를 여기서 하냐고요? 저는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이라도 감사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라고요. 순간 동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입술을 꾹 깨물며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리며 컵 속에 물이 약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약혼자의 부모님을 향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으로 자란 건 제 잘못이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상견례 분위기를 망쳐놔서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종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체면 살려줄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줄 테니 두 번 다시 나 찾지 마라. 그리고 나서 천천히 상견례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종민 씨, 이래도 괜찮겠어요? 지금 이 자리가 단순히 당신을 위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철 씨는 상견례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튀기던 통닭 냄새가 코끝에 다시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그 기름 냄새는 더 이상 그의 손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는 상견례장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대신 기억 속에서 그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동철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돕다가 국민학교를 겨우 마쳤습니다. 배움은 거기서 끝이었지만 그는 언젠가 자신의 자식만큼은 자신과는 다르게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몸이 닳도록 일하는 것뿐이지. 그는 30이 넘어서야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잘했고 그의 고된 일상을 늘 따뜻하게 감싸주는 존재였습니다. 당신 험한 일 그만하고 우리 통닭집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아내의 제안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장 구석 작은 가게에서 통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장사였지만 동철 씨는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종민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내 희망이다. 동철 씨는 그 순간부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서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손을 흔들며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말하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여보, 내가 혼자서라도 잘 키울게.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게 할 거야. 그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게는 혼자 꾸려가야 했고 아이를 돌보는 것 역시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가게에서 통닭을 튀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아들의 과외비를 벌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 집은 맨날 통닭 냄새야? 종민아, 이 통닭 덕분에 내 과외비도 나오는 거야. 알겠지? 저 통닭 싫어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아들이 반항하는 말을 할 때마다 동철 씨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은 늘 그의 자리였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더 나은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아빠, 수학과외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지금 선생님은 수능 공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알아봐 줄게. 근데 새 선생님은 지금보다 한 달에 30만 원 더 비싸요. 동철 씨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 대리운전을 해야 했고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종민이는 분명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 테니까.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동철 씨는 생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공은 오히려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할 때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오셔서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내 결혼에 빠지라고? 아빠,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아빠가 괜히 오셔서 무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날 동철 씨는 아들이 자신에게 더 이상 자랑스러움이나 존경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게에서 통닭을 튀기며 그는 아들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종민아, 아빠는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을 하던 자신이 너무도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통닭을 주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틀렸던 걸까? 아들이 의사가 된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정점이라고 믿었던 동철 씨.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아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동철 씨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제발 오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괜히 아빠 때문에 분위기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친 내가 왜 마지막 순간엔 내 옆에 설 수 없는 거지? 동철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며 조심스럽게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동철 씨 여기 계셨네요. 혹시 신랑 아버님 되시나요? 예, 맞습니다만. 아, 큰일입니다. 저희에게는 신랑의 아버님이 지방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여기 오셔서 좀 난처하네요. 결혼식 진행을 맡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철 씨는 그제야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먼 친척 정도로 여기서 조용히 보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직원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고 그는 머뭇거리며 동철 씨에게 더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그는 뒷자리에서 신부와 신랑이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한껏 기품을 차리고 있었고 신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의 눈에는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내가 키운 종민이가 맞나? 그는 박수를 치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동철 씨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빠,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결혼식 후 연회장에서 아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다가온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한 순간을 보기 위해 온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죠. 아빠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사람들 눈에는. 아들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동철 씨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 눈? 내 체면? 내가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내 뒤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냐? 결국 연회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아들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저 그냥 여기서 나갈게요. 됐죠? 아들은 손을 들어 동철 씨를 제지하며 돌아섰습니다. 동철 씨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너를 쫓아갈 필요가 없다. 결혼식 후 동철 씨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위해 아들의 신혼집에 쓰려고 모아둔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다시 은행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명으로 불우이웃 돕기 단체에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더 이상 종민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첫 번째 상을 타던 날, 그리고 의사 가운을 처음 입던 날까지. 모든 사진 속의 아들은 밝고 당당했습니다. 종민아, 내가 저렇게 컸는데 왜 나는 아직도 너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냐? 동철 씨는 조용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며칠 후 동철 씨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안에 있던 물건을 하나씩 꺼내버리고 통닭집도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만두시면 우리 어디 가서 통닭 먹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통닭집 간판을 내리고 동철 씨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들과의 추억도 함께 정리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들이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빠,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기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 그 돈은 이제 내게도 너에게도 필요 없는 돈이야.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빠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종민아, 용서는 이미 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내게 미련 두지 마라.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문을 닫으며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동철 씨는 작은 시골 마을의 낡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통닭집 간판을 내린 지 반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새벽 시장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한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다른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손수건을 쥔 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 멈춰 선 검정색 승용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아들 종민이 내렸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가만히 서서 동철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걸어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그래, 덕분에. 짧은 대답이었지만 동철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종민은 아버지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지내고 계셨네요. 제가 전화도 못 드리고 찾아오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내가 연락 안 한 거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그의 말에 종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둘은 오랜 침묵 끝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종민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결혼식 날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오셨는지도, 왜 그러셨는지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 내 결혼식 날, 내 마음도 이미 끝났으니까. 동철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종민은 그 안에 담긴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다시 한번 아빠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빠가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걸 이제는 제가 갚고 싶습니다. 종민아, 아버지는 내가 갚아야 할 빚쟁이가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종민은 아버지의 말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말이 사과로 부족해 보였고 모든 약속이 진심을 전하기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동철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가정을 지켜라.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결국 남는 건 후회밖에 없을 거다. 아빠, 그래도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내가 줄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잘하면 된다. 내 삶에서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게 내가 내게 바라는 마지막 부탁이다. 그날 종민은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아빠, 제발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살아갈게요. 동철 씨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종민은 아버지의 집 근처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계시구나. 종민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민은 때때로 아버지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걸었고 동철 씨는 간단히 대답하며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동철 씨는 여전히 시장 골목을 걸으며 가끔 자신을 아는 사람들과 통닭집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그때 통닭 정말 맛있었는데 말이에요. 다시 장사할 생각 없으세요? 아니야, 이젠 쉬어야지. 지금은 이렇게 걷는 게 더 좋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 종민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 살아갈게요. 마무리하며 동철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걸어가며 조용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동철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그는 정말로 행복해졌을까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난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